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길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박정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달리기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러닝크루 혹은 하프 마라톤 대회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에 환자분들 중에서 족저근막염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족저근막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족저근막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은 종골에서 시작해서 발바닥 앞쪽으로 5개의 분지를 내어 발가락 기저부에 부착되는 강인하고 두꺼운 섬유띠입니다. 그래서 부착 부위는 후면부의 종골 조면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는 발가락 기저부에 부착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인하고 두꺼운 섬유띠의 해부학적 구조다 보니까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체중 부하를 견디면서 발에 있는 신경과 혈관 조직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발 뒤꿈치 통증의 정의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은 크게 플랜타 힐 페인, 포스테리어 힐 페인으로 나뉠 수 있으며 플랜타 힐 페인의 원인으로는 족저근막염, 족저지방패대의 위축, 신경포착, 족근관 증후군, 종골 잠재 골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족저근막염을 정의드리면 족저근막의 반복적인 미세 손상에 의해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의 변성이 유발되고 염증이 발생한 것을 족저근막염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평평족, 요족, 아킬레스건의 단축, 그 다음 비만, 안짱다리 걸음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과도하게 무리하게 운동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달리기를 하실 때 뒷발로 찍어 차며 달리는 습관, 그 다음 족저근의 약화 등등 아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흔하게 관련된 요인으로는 과도한 회내가 되고요. 그 다음 평평족, 요족 또는 회내된 발은 보행 시 지면의 접촉면을 분산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족저근막염의 주요 원인 혹은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의 기전으로는 족저근막의 부착부에 과도하게 가해지는 반복적인 인장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마올릭 기전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염증 및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연구되면서 족저근막염이라고 말하지만은 건병증에 따라 족저근막병증으로 불리기도 하며 조직학적 검사상 염증 소견보다는 퇴행성 병증과 유사한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일단 종골의 내측 결정, 즉 발꿈치 뒤쪽, 안쪽 부위에 발생하는 그런 통증들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심하게 통증들을 호소하게 되십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움직이면 시작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고요. 일정 시간 움직이면 통증이 다시 줄어드는 양상이 많습니다.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진행된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서 있을 때 뻣뻣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통증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다만 이 증상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환자분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신체 검진을 시행하고요. 영상학적 검사는 진단에 특이적이지 않으나 후족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과 감별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족저근막염의 양상이 아니거나 적절한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고 증상이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르며 특정 영상학적 검사로 확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 검진을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 신체 검진으로 그래서 결국 확진을 내리거든요. 그 신체 검진은 어디를 하느냐? 후족부의 앞통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의 앞통점은 종골의 내측 결절이 되겠고요.
서고 걷는 동안 하지를 노출시켜 보아서 발이 정상적으로 보행 형태를 가지느냐 혹은 아니면은 발바닥의 모양이 정확하게 아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한 관찰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과 감별해야 될 진단들, 병명들의 증후군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족저 지방 패드의 위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측 발꿈치 신경 포착, 그 다음에 종골의 잠재골절, 족근관 증후군,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족저 지방 패드의 위축은 손가락으로 발꿈치 바닥을 누를 때 뼈가 쉽게 만져집니다. 그래서 앞통점이 족저근막염보다 좀 더 발의 가운데 쪽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 내측 발꿈치 신경 포착 경우에는 걷거나 앉아있는 것과 상관없이 거의 지속적으로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기립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종골의 잠재골절은 종골 바닥뿐만 아니라 내측과 외측 면에도 통증과 압통점이 있으며 종종 부종이나 울림 등 기타 증상들을 좀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지지는 듯한 통증, 그 다음에 원위부 또는 근위부로 방사통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에는 증상이 양측성이거나 야간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전신성 염증 질환, 류마티스, 당뇨, 기저질환 등의 합병 등을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감별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 환자가 왔을 때는 우선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고려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 환자가 처음 방문하였을 때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요. 그 외에 스트레칭, 휴식, 보조기 등을 티칭할 수 있으며 6주 이상의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 맞춤형 인솔, 야간 부목 등을 적용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6개월 이상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호전이 더딘 환자에 대해서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간들은 환자의 증상이나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으니 추가적인 검진이나 혹은 아니면 팔로우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의학적 치료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침치료가 될 거고요. 침치료의 위치, 혈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대조군에 비해서 아시열 앞통점 침치료를 한 실험군의 통증 감소가 큰 폭으로 유의하게 관찰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열 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열이라고 지금 어렵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나 결국은 그 부분의 아픈 부분에 통증, 앞통점 침치료를 시행했을 때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므로 아시열 쪽에다가 기간과 빈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조군에 비해서 4주 이상의 침치료를 한 실험군에서 유의미한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는 연구 보고들이 많이 있고요. 총 16회 시술을 한 치료 8주 차의 통증 감소가 특히 큰 폭으로 유의미하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8주 차, 즉 2개월 정도 아시열 부분에 꾸준히 시행했을 때 침치료로 매우 유효한 그 다음에 통증 감소 효과 및 증상의 개선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침치료 요법 외에도 약침요법, 매선요법 등이 시행됩니다. 약침요법은 용천, 영국, 태종, 종무지, 신전근, 기시부, 아시열 위주의 약침을 사자하게 됩니다. 증상에 따라서 약침액 및 용량을 선택하게 되고요. 매선요법은 매선침의 자침, 유침 및 매선 효과 등을 통해서 물리적인 효과 플러스 손상된 조직이 무균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해당 부위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는 화학적인 효과를 노리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한방 이양요법들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한의물리요법 중에서 우선 경피, 전기, 자극 치료, 그리고 경근 초우파요법, 경근 극초단발요법, 경피, 적외선 조사요법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족저에 시행할 수 있는 추나요법을 시행한다거나 아니면은 도인 운동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존적 치료 중에서 보조기가 있었는데 보조기는 근막의 인장력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매우 직관적이면서 많이 시행할 수 있는 치료 기법, 보존적 치료 기법이 되겠습니다. 보조기를 시행할 때는 일단 우선은 발 뒤꿈치 컵을 사용하게 되고요. 종골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여주고 이론적으로는 발 뒤꿈치를 조금 들어 올려서 족저근막의 긴장도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발 뒤꿈치 컵 말고
인솔이라고 표현하는 안창,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깔창을 까는 것들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제작된 깔창이 있고요. 맞춤형 깔창, 즉 맞춤형 인솔, 그 다음 제작된 인솔들이 있겠습니다. 당연한 구분일 수 있겠는데요. 예, 맞춤형 안창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편편종이다 요족, 그 다음 후족부 내반, 하지 부종 등의 생역학적인 위험 인자들을 가진 환자들한테 사용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작된 안창, 즉 제작된 인솔 같은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평편족 등이 동반된 족저근막염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요. 특히 발 모양이 빠르게 변화하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료요법 말고도 집에서 행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관리나 스트레칭에 대해서도 좀 더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스트레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인 중에 아킬레스건의 단축 기억나시죠? 아킬레스건이 단축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족저근막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원인 혹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을 평소에 잘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킬레스건을 늘리는 운동은 요즘 유튜브나 혹은 아니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벽을 향해 서서 손을 벽에 대고 아픈 발을 어깨 넓이만큼 뒤로 한 뒤에 앞발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몸을 벽 쪽으로 밀듯이 스트레칭 하게 됩니다. 양발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하며 한 번에 약 15회씩 하루에 두세 번가량 꾸준히 실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집에 골프공이나 혹은 이런 딱딱한 요즘에 아니면 메디슨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푹신한 매트나 이불 위에는 골프공이 좀 파묻힐 수 있으니까요. 얇은 카페트나 매트를 좀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방향으로 혹은 또 다시 반대 방향으로 골프공을 굴리며 약 2-3분 정도 실시해 주시면은 족저근막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생활관리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우선 신발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신발은 아킬레스건을 싸는 패드가 부드럽고 깔창이 쿠션이 매우 부드러운 신발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앞부분도 부드러워야 되는데요. 앞부분이 유연한 신발로 잘 구부러지는 신발이 좋고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4-5kg 정도의 압력을 가했을 때 잘 구부러지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달리기 강도와 거리가 무리를 주지 않도록 사전에 훈련량을 잘 조절해야 하면서 한꺼번에 무리가 될 정도의 훈련량을 늘리는 것은 금물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발, 그 다음에 인솔, 깔창이 매우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몸에 맞는 달리기 강도와 거리를 세팅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또한 표면이 부드러운 달리기 코스, 아무래도 딱딱한 바닥보다는 요즘에 러닝 트랙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달리기를 하시거나 혹은 아니시면은 굳이 난 달리기를 하지 않는데도 자꾸 족저근막염이 발생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하이힐이나 혹은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구두 많이 신으시는지 체크해 보시고 좀 더 자기의 편안한 신발들을 하신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스트레칭이나 생활관리 등을 잘 해주시면 족저근막염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족저근막염에 대해 설명드리고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스트레칭, 생활관리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